앞바다리 혹은 양반다리 자주 하십니까? 우리는 앉아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데요. 양반다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양반다리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돼. 더 이상 하면은 이게 많이 이게 불편해요. 이게 무지하게 무리가 오고 상당히 아파요.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골반이 있으면 대퇴골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골두가 썩었다고 괴사가 됐다고. 양반다리를 할 때 엉덩이가 뻐근하거나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일단 고관절 질환을 의심하십시오. 맨집을 따끔따끔 하다가 쿡쿡 쑤시다가 어두제 막 열이 와. 화끈하 열이 나 열이. 원인도 잘 모른다지 무섭죠. 세상에 나한테 이런 병이 올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진짜. 고관절 질환은 통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손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폐질환이나 혈전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사망률과도 관련이 높습니다. 이 고관절 골절과 연관돼서 이제 전반적인 1년 내에 있어서의 사망률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25%에서 3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허리 통증으로 오인하거나 무릎 통증으로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치료가 늦어지고 큰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고관절 질환. 혹시 고관절에 대해 잘 몰라서 병을 키우고 있진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디 외출이라도 한번 하려면 박은주 씨는 그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프면은 자세 바꿔요. 아니면 일어나 서 있든가 자세를 바꾸든가. 나는 몸이 통증이 내 나름대로 통증이 와가지고 내가 그러네. 남들 보기에는 아마 좀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모두 고관절 통증 때문입니다. 고관절은 골반의 좌우 양쪽에 자리합니다. 공처럼 생긴 대퇴골의 골두와 이 골두를 감싸는 골반뼈 부분에 비구로 돼 있습니다. 고관절 뒤쪽으로는 여러 개의 근육이 있어서 고관절의 운동을 안정되게 지탱해 줍니다. 우리가 앉고 걷고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고관절.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뼈가 썩기도 합니다. 무서운 질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앉기만 하면 통증 때문에 빈자리도 다 소용없다는 박은주 씨. 요즘 증상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왼쪽 사타구니가 많이 아프고 사타구니가 그다음에 책상다리 할 때 이게 잘 안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죠. 네,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엉덩이하고 근데 이게 사타구니. 왼쪽 고관절. 왜 유독 앉을 때만 아플까요? 왼쪽 사타구니에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 여기 이쪽. 실은 유착성 고관절 초기의 경우 엑스레이로는 이상을 알 수 없어 MRI를 찍어봤습니다. 이게 대퇴골두고 이 가무스름한 그런 선이 바로 관절낭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관절낭하고 이 사이에 하얀 그 여백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 관절액이에요. 이 관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앞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쪼그라져 있고 대퇴골두하고 연골 부분하고 딱 맞닥뜨려 있다고. 유착이 딱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유착성 고관절 낭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마치 고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하고 걷는 게 어렵습니다.
쑤시거나 따끔따끔한 사타구니 통증이 찾아오고 가장 흔하게는 양반 다리를 할 때 아프고 다리를 굽히기 어렵습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피막 조직을 관절낭이라고 부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 부위가 대퇴골두 주변 인대와 힘줄에 유착되고 염증이 생긴 겁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할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깨 통증 질환 중에 오십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관절낭입니다. 어깨의 오십견이 고관절에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 고관절도 이런 이 보레스кен 조이트, 이 절구관절이면서 주변에 이런 관절낭이 싸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혈액이 있기 때문에 관절낭이 단단하게 싸고 있는데 이 관절낭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외상 아니면 어떠한 원인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내부미 질환에 대해서 관절낭이 쪼그라들고 이게 신축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탄력이 떨어지고 어느 일정 부분이 쪼그라들거나 신축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죠.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고관절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중 효과적인 것이 약물 주사 치료입니다. 지금 요 관절낭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주 좀 좁아져 있어요. 이 스페이스가. 그래서 이제 요 사이로 저희가 주사요법을 시행해서 약물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빼십시오. 약물로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 내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냅니다. 약은 한 4가지 정도를 섞습니다. 이 관절을 윤활도를 좋게 하는 그런 약을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거를 낮춰주는 약. 가장 강력한 항염제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이쪽에 관절의 찌꺼지라든가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효소제를 같이 섞어서 한 4가지 정도의 약을 섞어서 이 관절낭 내로 일으킨 사변을 하는 동안에습니다. 주사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아프다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점점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할 땐 어떠세요? 쪼그라든 관절낭 주변을 풀어주며 운동을 해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게다가 두꺼운 살로 덮여있기 때문에 쉽게 아플 거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파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그러는 사이 병이 크게 됩니다. 고개는 왜 댕겼나? 이제 80을 앞둔 김랑숙 씨. 나이가 걱정이지만 큰 용기를 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처음에 했는데 걸지를 못하니까 우선 그 전에 제가 그랬잖아. 이제 이 나이에 뭐 얼마나 살라고 수술하고 하겠어요. 어지간만 하면. 그런데 워낙 걸지를 못하고 그렇다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절뚝절뚝 걸으면서도 부엌 살림은 다 했는데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가 좀 무지하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디드니까 막 이 신다리 살같이 막 째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주 심하게 아파요. 몇 달 전부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서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아예 할 수가 없고 지팡이 없이는 걸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고관절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짝은 동그랗는데 요 짝이 조금
찌부러졌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고관절 뼈가 찌부러졌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상적인 고관절은 대퇴골두와 대퇴골두를 감싸는 비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랑숙 씨는 비구가 대퇴골두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구 부분이 이렇게 이제 구멍이 빵 뚫려 있습니다만은 깊이 이 부분 아주 얕아요. 얕아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관절이 요만큼밖에 감싸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많이 감싸지지 않아서 골반뼈의 비구가 대퇴골두를 잘 감싸지 못하게 되면 골반이 균형을 잃어 양쪽 다리 길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비정상적인 고관절 운동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절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비구 형성에 이상이 생긴 비구 이형성증은 선천적인 이유가 큽니다. 젊을 때는 뼈나 연골이 튼튼해서 아픈 줄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걸을 때 약간 안짱다리를 하면서 해서 이 골반 부분에 이 소켓 부분에 가능한 한 대퇴골대 닿는 부분을 밖에 나가 있던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갖고 많이 감싸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이렇게 안장걸음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아있는 상태. 자기 뼈를 살려서 쓰기는 어렵고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손을 엄청 오래 쓰시네요. 예, 저희가 워낙에 이게 손은 항상 이제 5분 이상 좀 해야 됩니다. 감염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일반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쓰고 그다음에 그럼 다 낫는데 이 인공관절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이 인공물 겉에 저게 생겨. 막이 생겨, 막이. 그게 항생제를 아무리 퍼부어도 그 막내를 침범이 안 돼요. 예? 침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균을 죽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인공관절을 뽑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은 늘 세균과의 싸움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수술 한번 잘해봅시다. 이미 한 번에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던 환자,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권순용 교수가 후배 의사들에게 일일이 가운을 챙겨줍니다. 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술복 위에 조끼를 더 입는 겁니다. 수술은 통상적인 수술법과 달리 고관절 뒤쪽의 근육들을 모두 절개하지 않고 그중 일부의 근육만을 열고 들어가 고관절에 접근합니다. 먼저 많이 닳아있는 대퇴골두를 잘라내고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비구를 모양에 맞게 갈아냅니다. 이후 비구에 비구컵을 끼우고 대퇴 주대를 넣을 자리에 미리 길을 뚫어줍니다. 그런 다음 인공 골두를 끼운 대퇴 주대를 넣고 비구컵과 연결합니다. 다리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한 후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넣고 봉합해줍니다. 한쪽 고관절을 인공물로 대체하는 큰 수술. 수술은 먼저 대퇴골두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평생 몸을 지탱해줬던 대퇴골두가 그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인 비구로 인해 관절의 하중이 커지면서 연골도 많이 닳아 있습니다. 기구를 넣어 비구 부분을 모양에 맞도록 갈아줍니다. 지금 일단 매달리셔야 하는 거거든? 조심하고 나이프 들어갈 때는 이번에는 대퇴주대를 넣어주기 위해 미리 길을 만들어 놓고 골두의 크기가 적당한지 임시 골두를 집어넣어
자로 재며 인공관절의 크기와 길이를 계산합니다. 어둡죠? 있어서? 최소한의 절개를 통한 수술. 마지막으로 환자 뼈 크기에 맞는 세라믹 골두를 넣어주고 다시 비구 컵과 연결해 인공 고관절을 완성합니다. 플렉션? 자, 플렉션. 플렉션이 아주 잘 됐어. 뼈도 충분히 커버리지 되고. 인공 고관절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관절 운동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지 다리를 돌려보며 확인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좋습니다. 이 대퇴골하고 그다음에 비부부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 근육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근육이 아래쪽에 있는 한 부분만을 가볍게 쌍자근이라 그러는 부분의 하부만 절제하고 나머지 근육은 다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술에서는 고관절 뒤쪽의 외회전 근육들을 대부분 절개해 진행합니다. 하지만 권 교수 팀은 근육의 80%는 최대한 보존하고 20%의 근육만 열어 고관절에 접근했습니다. 출혈이 적어 회복과 재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근육의 기능이 고관절이 뒤로 탈구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관절이 있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딱딱한 곳을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이 완충이 되게끔 그래서 완충해서 관절력을 보호하게 됩니다. 근육이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진 시간, 로봇 한 대가 병실에 등장합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째. 어제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이거 하시기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생전 처음 이거 봤는데. 이게 이제 공기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붓기도 빼주고 이 정맥 있잖아, 정맥. 정맥에 피가 고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 혈전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힘들게 외래 진료실에 갈 필요 없이 로봇이 저장된 자료들을 보여주고 처방 사항을 자동 입력합니다. 왼쪽이 이제 불가피하게 또 이 관절염이 온 겁니다. 관절염이 와서 이게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 이게 이 덮고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옛날에도 거기다 뼈 이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뼈 이식한 자국이거든요. 나이사 박은 게. 그런데 이번에는 뼈 이식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걸 더 안으로 좀 더 많이 파서 집어넣어 갖고 한 번에 바로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 부위도 적고 뭐 근육도 좀 덜 째고 그러면 염증도 좀 덜 생겨요. 본인 통증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그런 덜 아팠죠. 예전에 했던 것보다 많이 덜 아팠죠.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탈순의 나이에도 경과가 좋습니다. 고관절 주변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보폭을 좀 늘려도 괜찮아요. 조금 좀 크게. 보폭을 좀 늘려도 괜찮고. 오늘이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좋죠, 훨씬 더. 더 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령의 두 번째 인공 고관절 수술이라 걱정이 한 짐이었는데 이제야 웃게 됩니다. 잘 걸어다니고 싶죠. 뭘 어디든지 가고 싶고 친구들 모임에도 가고 싶고 뭐 어디 또 구경도 가고 싶고 오븐에 이거 알려라고 여행도 2번이나 빠졌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데 가고 싶죠.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다는 것. 고관절이 아프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조차 모두 무너집니다. 고관절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고관절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특히 고령일수록 예측 불허입니다.
이번에는 80대 고령의 노인이 응급차에 실려왔습니다. 전병희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떨어졌습니다. 잠결에 떨어진 터라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그냥 바싹 주저앉았어요. 그냥 몸뚱이 이 왼쪽 이쪽 힙 쪽으로 해서 뚝 떨어지면서 주저앉은 거죠.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하게 그냥 떡매가 말하자면 떡매가 딱 맞아서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이거 동그랗게 있는데 이분 보시다시피 이쪽이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노년이 되면서 점차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찾아옵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어 척추가 굽게 되고 힘의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골절상에 취약해집니다. 주로 주저앉듯 엉덩방아를 찍게 되는데 체중의 약 4배 이상의 힘이 고관절로 전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은 요 목 부분이 딱 부러진 거예요. 목 부분이. 예, 목 부분 중에서도 아주 상위 부분이 부러진 경우에 있어서는 또 연세도 있으시 골다공증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 관절을 보존하여서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집도의 혼자 수술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각과의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의 수술부터 수술 후의 예후까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지금 골절된 환측 하지에 근력이 그레이드 4로 약간 감소된 상황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가 좀 낮게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수준이 마치 명성 모터리스트 상황의 것으로 보이고요. 배우자분이 또 마성 상태라서 문제 없이 약간 간호가 필요한 그런 상태로 평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은 무엇이고 마취를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여러 상황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령이신 데다가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더 높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신 마취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가늠해서 그 위험도를 평가해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챙길 게 많죠. 특히 고관절 골절 후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다 보면 운동하기가 어려워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최대 37%인 점을 볼 때 골든타임을 지켜 수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어떤 질환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제 이 고관절이 아프게 되면은 부러지게 되면은 일체 통증 때문에 몸의 거동이 불가능해서 대소변 같은 것을 받아내게 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골절 직후에 첫 번째로 수술을 빨리 해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그다음에 통증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상태를 보행 같은 걸 유지해야지만 심폐기능 같은데 기존 병에 있던 것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골절된 대퇴골두를 살려 쓸 수 없는 상황.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구 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골다공증으로 이미 연약해진 뼈, 세심하게 주의를 하며 부러진 대퇴골두를 가장 먼저 절단합니다. 골두의 크기를 재서 환자에게 맞는 인공골두를 선택합니다.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졌던 대퇴골두가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병희 할머니의 골절 원인은 낙상입니다. 척추뼈도 일부가 골절됐습니다. 수술은 먼저 부러진 골두를 제거합니다. 인공골두를 끼운 대퇴주대를 넣고 다시 골반 쪽의 비구에 결합시켜줍니다.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넣고 봉합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도 권순용 교수는 고관절 주변 근육을 모두 자르지 않고 일부 근육을 열고 고관절에 접근했습니다. 고령 환자 수술의 경우 자칫 2차 골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는데요. 전병희 할머니의 경우 대퇴골두만 골절되었고 비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구컵을 아예 비구에 박아서 고정하는 전치환술에 비해 전 할머니의 경우 인공골두를 끼운 대퇴주대에 처음부터 비구컵을 결합해 몸속에 넣어줍니다. 큰 수술이지만 근육을 많이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습니다. 합병증이 줄고 전신 면역에도 훨씬 좋습니다. 면역세포들이 활성도가 고관절 골절 직후에 제일 좋고 그다음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 몸의 이 면역세포들, 균을 잡아먹는 거나 백혈구세포들의 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현재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이후에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50% 이상이 1년 내 사망률이 높을 정도로 그렇고 특히 고관절 골절과 연관되는 거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빨리 수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골절을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뼈의 골절 부위가 붙지 않고 혈액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얼마나 고관절을 아끼고 있을까요? 쪼그려 앉으면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아 앉는 자세는 골반이 틀어질 수 있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골반에 체중을 싣는 짝다리 자세는 고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부추깁니다. 나쁜 자세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디 젊은 강정원 씨. 한때 고관절이 심하게 나빠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바늘을 꾹꾹꾹 처음에 막 찌르는 듯한 아픔에서 나중에는 막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요 되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골개사로 하는데 거기 염증이 옆에 있대요. 그래서 골개사로 인한 수술이 아니고 그냥 염증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나서도 아픈 거예요. 다리를 절어야 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 대퇴골두가 썩고 있다고 했습니다. 뼈에도 혈액과 산소가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그 부분이 썩는 질환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나무에 있어서 나무 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제대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할 때 위에 있는 데가 썩듯이 이런 뼈가 이렇게 썩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늘고 있다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강정훈 씨. 왜 자신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그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다고 하고 하는데 이 교수님은 그런 것 같진 않다고 혹시 피부과 다닌 적 있냐고 해서 피부과 가가지고 이때까지 다닌 진료 그 기록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출했더니 역시나 오랫동안 이 피부에 무슨 피부 염증이 있어서 피부과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차트를 쭉 보니까 이 스테로이드라는 제제를 많이 쓰셨더라고. 일정 부분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쓰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 어떤 간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을 줘서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방 대사 생기면 이 골두 내로 들어가는 혈관 내에 지방이 꽉 차게 돼요. 주변이 지방이 꽉 차니까
그 혈관이 눌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골괴사가 발생되는 거예요. 한 80%, 우측은 한 80%를 무혈성 괴사가 침범했고 좌측도 한 거의 50%에서 한 60% 괴사를 침범한 상당히 그 1, 2, 3의 그 3기 중증에 속하는 거예요. 괴사된 골두는 뼈로서 힘을 받지 못해 점차 골절이 일어나면서 쭈그러들게 됩니다. 거기서 6개월 있다가 수술하자고 그랬거든요. 인공관절 하자고 그랬죠? 제가 8월 달에 수술해가지고 지켜보다가 12월 달에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인공관절 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떤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해서 약물 치료로서 강력하게 뼈를 형성시켜주는 약을 한번 좀 써보자 해서 사용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뼈는 파골세포가 뼈를 파괴, 흡수하고 조골세포가 뼈를 재생하면서 새로운 뼈로 대체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뼈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강정은 씨도 재생 효과를 기대하며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우리 어머님들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골두와 골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뼈를 형성을 시키면 2차적으로 더 진전을 막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 주사요법을 시행했죠. 인공할까봐 걱정되죠. 근데 인공하면은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6개월 동안 매일마다 뼈가 튼튼하고 단단해지는 뼈를 다시 재생한다는 거. 근데 그건 6개월 맞고 나서는 진짜 걷는 것도 편하고 잠자는 건 물론 그렇고.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 줬어요. 고관절에 대한 그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주사 맞고 나서. 수술을 앞두고도 주사 치료의 효과가 좋아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강정은 씨. 아직 젊은 데다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터라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전신 홍반성 낭창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의 고관절에도 거침없이 침범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